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고영신의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추미애 법무장관의 행태가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 괴물장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갈 때까지 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진술 거부권, 자기 방어권까지 무시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행태, 이진권 교수님과 함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출입기자들에게 이른바 법무부 알림이라는 것을 보내서 지금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법, 일명 한동훈 방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알려주지를 않아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열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는 열도록 강제 명령을 하고 또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 이런 내용인데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한동훈 검사장하고 지금 정진웅 씨가 또 기소됐죠. 이런 식으로 되고 하니까 얕은 추미애 장관은 이 분풀이, 분을 못 참는 성격인 것 같아. 그리고 이걸 이제 갖고 가서 만약에 하려면 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면 엄청 고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는데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말이죠. 내가 귀찮다고, 야, 내 입맛대로 해가지고 와. 비밀번호지, 그걸 그냥 고백해.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법으로 만들겠다. 법으로 만들어, 만약에 그래도 안 응하면 처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문재인 정권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내가 내 편의 위주로, 정부 편의 위주로 해서 안 들어? 그러면 처벌해. 이런 식의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추 장관은 도대체 그런 교만, 오만, 이런 것에 옛날에 김혜령 기자가 문 대통령한테 그 근거가 뭡니까?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오만, 교만한,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뭔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누가 시킨다는지. 아마 그 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문 대통령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지금 고 교수 말씀하셨지만 헌법과 법률이 다 보장하는 그런 자기 방어권 같은 것을 장관 한 사람이 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 나라가 정말 어디까지 가려는지 말이죠. 요즘 갈수록 걱정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법무부라는 게 법을 수호하는 그런 곳이고 장관이 거기에 수장인데 헌법 12조에는 고문이라든가 진술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보호권, 방어권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자기 문제에 관해서는 증거를 인멸해도 되고 허위 진술까지도 허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그렇게 이런 것을 이제 자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허용하는데 핸드폰 나 번호 못 갖춰주겠다. 이건 무작위거든요. 하물며 그 무작위를 하는 행동까지도 법무장관이 법을 무시하면서 입법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법이죠. 우리가 지금 174석입니까? 어쨌든 그 의석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법 만드는 건데, 이 사람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공격할 때 뭐라 했습니까? 이 인권을 항상 강조했잖아요. 아니,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인권 수사 아닙니까? 그동안 검찰이 조국 수사라든가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를 했고 또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수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검찰의 그러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법무장관이 그런 인권 수사 이거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겠다니까 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인권 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자기적이고 허위적인지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계속 인권 이러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인권이고, 응? 또 내가 필요할 때는 그 인권을 깨뜨려도 되는 거고, 아니 이런 식으로 인권이란 자체를 아예 이거 망각해버린 이런 발상을 하는 법무부 장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뭡니까? 그 법무부라는 것이 국민의 인권을 지켜줘야 될 그런 보호 아닙니까? 그런 데서 뭐냐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할 때도 그건 뭐냐면 근본은 혹시라도 수사에 있어서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해서 그때 옛날에 천정배가 그것 때문에 뭐 불구속 강경구 교수를 구속을 나가니까 그러니까 불구속을 해도 되는데 왜 구속을 하냐 그래서 인권 침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맞아. 그런 식이 그게 그 법무부의 자기들 본분일 텐데 거꾸로 장관이 인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수사가 중요하지. 이런 그 수사 만능주의 이렇게 가면 도대체 국민을 어떤 식으로 지금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정말 이걸 말이죠. 문 대통령 무슨 생각하는지 문 대통령이 직접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추미애가 일으키는 게 이른바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를 엮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은 또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윤석열까지 엮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그것이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력과 신여 매체인 MBC가 유착으로 번언 유착으로 지금 결론이 나버린 거고 정치 공작으로 드러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미애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름대로 해명을 하기 위해서 그게 지금까지 계속 주장해 온 게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줘 갖고 그 내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또 그 검언 유착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법을 만들어 갖고 핸드폰을 풀겠다. 뭐 그런 어거지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미 사실은 이동재 기자하고 사이에서 녹취록 다 나와 있잖아요. 예? 그하고 관련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이 사람 뭐냐? 뻔한 거죠. 한동훈 이 전화기 스마트폰 그게 풀어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한동훈 개인의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게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계속 망신을 주거나 아니면 별큰 수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기어이 한동훈을 엮어 넣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동재 전 기자하고 사이의 관계에서 공모 혐의는 입증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 한동훈을 다른 법으로 다른 뭐 비위행위로 걸어 넣든지 아니면 망신을 주든지 기어이 어떻게 하든지 한동훈이 죽인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도 당연히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뭐랄까 나름대로 아주 나쁜 게 요걸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입법 방침에 대해서 뭐 법률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진중권 전 교수 이런 사람들까지도 뭐 일제히 이건 말이 안 된 인권 유린 행위다. 정말 법률가로서 부끄럽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자기가 예사로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법을 바꾸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이것은 이 현 정권이 오만 방자해도 분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은 정말로 앞으로 불안 속에 살아야 됩니다. 왜? 이제 인권이란 것은 추미애 손에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추미애가 그걸 인권을 탄압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들 편에 대해서 인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싶으면 보장해주는 거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런 사회 어디 두려워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그런 행태에 대해서 광기다. 또 광인 전략, 미친 사람 전략이다. 트럼프가 주로 쓰는 게 광인 전략 아닙니까? 아무거나 막 그냥 던져놓고 갈게 되고 그러는 것을 이제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 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하고 입법이 돼야 하는데 지금 여권 쪽에서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예를 들면 그동안 뭐 우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까지도 아주 강력히 반대를 하고 나섰고,
또 대표적인 친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한겨레에서도 이거 과잉인법이다.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사설이 아침에 나와 있더라고요. 오히려 또 민주당에서도 어떤 의원 한 사람 거기에 동조를 하지를 않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가 스스로 이제는 그런 폭주를 하면서 외톨이가 돼가고 있는 그런 형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그야말로 이제 이게 지금 광기까지 보인다 할 정도로 집착이 심해요. 뭐 무슨 집착이든 모르겠고 기어이 내가 왜 그러는지. 그거를 이해가 안 예를 되잖아요. 들면은 윤석열 쫓아내기 그건 그동안 인사권 뭐 수사지 인권 다 감찰권까지 발동했는데 지금 최근에 하는 것은 보면은 그 차원을 넘어서 개인적인 어떤 멘탈리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그냥 악에 바치고 응? 도저히 그냥 원한에 사무친 뭐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런 성격이 보니까 절대로 지기 싫다. 절대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야 된다. 무조건 나는 옳아야 된다. 그 다음에 상대가 자꾸 뭐 내 편이든 적이든 간에 자꾸 나한테 대해서 공격하면 내가 기어이 이겨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끝없이 이제 외골수로 가는 거죠. 가는데 그야말로 이제 가다 보면 아주 미친 척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나 미쳤다 어떡할래 이런 식으로 대들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가니까 이걸 뭐냐면 감당이 불감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 추미애 장관 보면 정말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결위 거기서 정성호 위원장이 아니 정도껏 하세요 좀, 이런 식으로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될 정도. 그런데 이 위원장이 그렇게 주의를 주는데 그거 말 또 끊고 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뭐 장관으로서 품이라든가 고위 공직자로서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이런 건 뭐 아예 뭐 약에 쓸라도 찾아볼 수 없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요. 도대체 이게 일종의 제가 볼 때는 난동 아니냐, 난동. 그런 사람이 지금 제일 중요한 법무장관을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청와대가 개각한다잖아요. 근데 추미애는 안 한다네. 왜냐하면 검찰 개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지. 근데 이게 그런 걸 보면요, 추미애가 저럴 수 있는 배경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그러겠지. 그게 당신이 지금 하는 그게 옳은 길이야. 그렇게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뒤에서 용기를 북돋워 주지 않으면 추미애가 아무리 천하의 추미애라도 저런 식으로 믿는 구석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이 정권 자체가 지금 막가기로 작정한 것 같아. 완전 막가파 정권 아닙니까? 예. 정세균 총리 같은 분도 뭐 서로 양쪽의 자제 그런 것을 요청을 하고 자기가 뭐 중재에 나설 듯이 하더니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 양반도 무슨 행동을 해야지. 불러다가 야단을 치든가 아니면 뭐 뭔가 결단을 내려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하든가 해야지.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하면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윤 총장 보고 조심해라 그러고 자숙해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추미애 장관 뭐 점잖게 좀 하고 냉정하게 좀 말을. 이게 그러니까 어느 편이에요? 나는 지금 거기서 말씀하시듯이 정 총리가 처음에 그런 말 했을 때는 이 양반이 드디어 이제 자기도 그 경륜을 발휘하려고 이러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야, 가만 보니까 정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다고 추미애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는 없으니까, 모르쇠로 갈 수는 없으니까 추미애는 말 좀 점잖게 하세요, 이 정도고. 윤 총장 뭐 조심해 너, 이런 식이거든. 경고하듯이 하니까. 정세균 그다음에 그날 기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뭐 대선 이러니까 안 한다 소리는 안 해요. 지금은 이제 내가 굉장히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다고 바빠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 총리도 뭔가 지금 다른 계산하고 대깨문이나 정권 측 문재인 대통령 눈에 들라고 지금 벌써 그렇게 애를 쓰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까지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권 안에서 과연 누가 믿을 사람이 있느냐. 정성호밖에 없는 것 같다. 이것과 연관된 게 지금 정진웅 전에 중앙지검 형사 1부장 하다가 이 검은 유착 사건을 수사한 책임자 아닙니까? 형사 1부장으로서. 그때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으로, 그것도 형사부장이 직접 출동해 갖고 폭력을 저질렀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서울 고구마 대감찰을 받아갖고 지금 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가 됐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서울고검이 이제 기소를 했는데 추미애가 그 기소 잘못된 것 아니냐. 예, 기소 과정의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면서 감찰을 하라. 아니 검찰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일일이 너 그 기소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감찰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게 이게 원칙인데 수사에 지금 그러면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그 수사 지휘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귀찮거든.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총장을 배제시키는 거에도 자꾸 여론이 안 좋고 하니까 이제는 직접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감찰이라는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수사 자기 이해관계가 얽혔거나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그런 수사에 대해서 일일이 지금 수사 지휘권을 자기가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나라 법치라는 것이 그 기본 골격이 무너져 버리는 건데 이게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야. 뭐냐면 제도고 뭐고 그다음에 그 제도의 뒤에 있는 그 배경, 입법 취지라는 거, 입법 정신이라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권 편의 위주의 이런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게 국민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 예결위에서는 보니까 검찰국에서 10억 원의 특활비를 썼고 야당 의원들이 그 검찰국장이 지난번 문서검증 나갔을 때 그 특활비 검증 때 검찰국장이 뭐 각 여러 부서에 이 특활비를 나눠줬다 이렇게 인정을 했는데 그랬냐고 하니까 어디서 그게 이제 언론에 났다. 언론 보도이고 자기들도 직접 들었던 거. 어디 찌라시 보고 그런 질문을 하냐고 막 난리를 법석을 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소한 것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하는 것은 MBC 보도에 그렇게 나왔다는 거거든요. 지금 추미애가 들고 있는 것이 MBC 보도를 보니까 MBC 이걸 믿을 방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감찰을 한 주심 검사가 배제된 채. 그러니까 윗선, 거기가 말하면 이제 윗선이라고 하면 고검이니까 고검장, 조상철 고검장입니다. 옛날 그 국회 부의장은 조부영 씨 아들입니다. 아주 광골 검사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이 되느냐? 왜 주임 검사를 배제했느냐? 또 하나는 감찰을 했으면은 대검 한동서 감찰부장 그 사람이 이제 자기들 꼬봉 아닙니까? 그쪽 편이니까 여기는 또 패싱을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감찰을 하라 이야기거든요. 언론 보도를 보고 지금 언론에 무슨 얘기 났다면 찌라시라고 하고 자기한테 불리하면. 이 MBC에 이렇게 났다고 하니까 이거 조사해야 한다 해갖고 지금 감찰 지시를 내리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건지 막걸리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정진웅 부장검사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수사 잘했다고 완전 실패하고 엉뚱한 짓 한 사람이고 폭행까지 한 사람인데 광주고검으로 차장으로 지금 승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에 대해서는 기소가 됐다 해갖고 직무정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대검에서 그러면 정진웅도 기소가 됐으니까 직무정지를 하라. 그러니까 그건 거부하고 감찰을 시킨 거거든요. 이 추미애 장관이 그런 저런 걸 몰라서 저런 건 아니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봐. 이게 내 원칙이야. 이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뻔히 자기 말의 모순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자기는 억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권력이야. 여러분 봐라. 권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맛보여 줄게.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지금 막 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직무 배제를 하라고 윤 총장이 왜 이게 당신 소관도 아닌데 하는데 소관은 당연히 검찰총장 소관이지. 그러니까 그게 총장의 그러니까 왜 총장이 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총장이 왜 법무부에 요청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고 하는데 그게 아니 이 기관의 업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걸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왜 장관이 중간에 나서서 그래 대통령이 해야지만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생떼지 그냥 억지고 완전히 이거 시비 쪽이 시비고 이러니까 심지어 예결위원회 거기서도 위원장이 이렇게 주의를 주면 그건 알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말이지 상대방이 나한테 모욕적이나 이런 질문 못하게 하라고 말이야. 뭐가 모욕적입니까? 그거 물은 게 그게 모욕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활비 검찰국장이 줬다고 그 전날 이야기했다잖아요. 예. 예?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하니까 그게 모욕적이에요?
이런 식으로까지 억지를 쓰고 말이지. 그 다음에 전에 장관들은 그 특활비를 받았지만 이번 장관은 특활비 한 번도 안 썼다. 그러면 법무부에 내려와 법무부가 쓴 10억 원 되는 그 특활비 쓰는 거 그 장관이 쓰는 거지. 그건 누가 쓰는 겁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억지가 어딨습니까, 말을. 그러니까 그 휴대폰 이 문제만 하더라도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도 수사받을 때 휴대폰 비밀번호 안 가르쳐 줬잖아요. 추미애도 마찬가지죠. 추미애가 보좌관하고 통화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그 지원장교한테 전화해서 휴가 연장시켜라. 뭐 이렇게 한 거. 그런데 자기는 휴대폰 내놨습니까? 안 내놨잖아요. 개인 것이고. 예. 물론 뭐 검찰에서도 감히 장관한테 달라와서 어디도 못한 거죠. 사실은 원칙적으로 보면 추미애 휴대폰을 압수해가지고 휴대폰에 대한 내용을 검증을 해야만이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것도 못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서울 고검회까지도 감찰 지시를 내리는 거 보니까 윤석열 총장한테도 4개인가 지금 감찰 지시를 내려놨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것들 내렸는데 고검에 자기 아들 문제 동부지검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고검에다 항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철 고검장이 이 아들 수사를 고검에서 시작을 하면은 동부지검 김관정 자기 여함견 시켜서 한 내용들은 다 자칫하다가는 무산되고 진짜 진실이 밝혀질 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추미애가 이걸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인사이동 할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는 그 뭐 인사 그 관례에 따라서 인사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면 어제 인사했던 사람을 오늘 다른 데로 또 보낼 수도 있는 게 추미애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현재 이 수사 중인 사람, 수사팀 자체를 완전히 와해시키는 그런 인사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기 아들에 대한 수사가 이제 고검에서 만약에 그 항고를 받아들여서 수사를 시작하면 아마 고검 또 인사 파동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뭐 주저하는 빛이 없는 사람이거든. 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 어떻게 사건만 생기면 거기다가 감찰을 시킵니까? 이게 감찰권을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이게 휘둘러도 되는 건지 이것도 근데 지금 현재 사실 무서운 게 그거죠. 170 몇 석이나 되는 그 여당의 의석 이걸 믿고 지금 저렇게 큰 소리 치는 건데 여당도 지금은 이제 이낙연 대표는 뭐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중간에서 사례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추미애는 그냥 막 가는 사람이라 치더라도 이낙연까지 막 가는데 같이 따라가면 됩니까 지금? 참 추미애 장관의 이런 행태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서요. 과거에 누가 얘기했죠. 뭐 미싱으로 입을 박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국회에서 논란이 됐었죠. 과거 DJ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국회의원이 있었습니다. 전지. 공업용 미싱이라고 했죠. 예. 근데 뭐 그리고 문재인은 꼭 입 다물고 있으니까 뭐 1, 2차 개각을 나눠서 한다고 얼마 전에 정세균 총리가 얘기를 했던데 개각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어쩌는 건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아니 문 대통령 지금 계산은 그걸 거예요. 이왕 이래 돼서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 어디 앞으로 자기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 무대뽀로 하거든. 시키면 그냥 뭐 무슨 짓인지 다 한다고 지금 그거는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인정하는 거지. 추미애가 욕은 다 먹어주니까 문재인이나 뭐 정세균이든 거기에 지금 뒤에 숨어갖고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방패막이 해주고 있으니까 좋네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 그러니까 이번 개각에도 추미애 날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추미애는 또 이런 생각이죠. 내가 있는 한 윤석열 그다음 윤석열 그 팀들 사단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들은 난 내가 있는 한 니들은 발붙일 데가 없어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악순환이 거듭되는 거지. 근데 문 대통령 보면요 추미애 절대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안 갈아치울 거예요. 왜? 아직도 이용 가치가 있는데 그다음 이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나면 하기야 뭐 추미애 그 효용 가치도 이제 그때 되면 떨어지는 거지. 예. 그러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 뭐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추미애 장관의 이런 막합파식 폭주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추미애의 치맛자락 뒤에 숨어가지고 추미애를 방패막이로 내세고 있는 그런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무슨 속셈인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의부라는 법무부가 더군다나 인권 대통령이 집권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이런 경우를 우리는 흔히 유구무원이라고 해야 하나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